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6강은 십성 마지막 강의입니다. 십성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전 사주 하나를 같이 해석해보고 십성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시면 5월의 무토일간입니다. 을유년 이모월 무자일 무오시입니다. 사주를 보면 신강사주에 해당됩니다.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안 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신강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많을 경우에 신강사주가 되고, 일간을 극하거나 설계하거나 일간이 극하거나, 그러니까 식상, 재성, 관성에 많으면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신강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는 월지가 오화로서 조후용신은 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에서 투관한 오행이 없어서 월지 자체가 월지 정인격이 됩니다. 이 사주는 재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간이 신왕하고 재성이 왕성한 사주입니다. 재성이 편재 임수가 제왕지 자수의 뿌리가 튼튼합니다. 재물운이 좋습니다. 다음은 관성운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운은 연간 을목이 정관입니다. 이 을목이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 여명은 결혼을 가급적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될 경우 부부 갈등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자녀운은 연지 유금이 상관으로서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 구성에서 보면 금이 을목을 극하고 있고 화오행이 유금을 극하고 있어서 이 상간 유금은 완전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운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지지가 모두 좌우모유 왕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화에 해당되어서 미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비견급제, 식신상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오늘은 나머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편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의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이 상생상극의 원리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성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비견급제는 식신상관을 생하고, 식신상관은 정제편제를 생합니다. 정제편제는 정관편관을 생하고, 정관편관은 정인편인을 생합니다. 그 다음에 급제는 정제편제를 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 관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성은 비견급제를 극하게 됩니다. 인성은 식신상관을 극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주의 이 상생과 상극의 이 십성간의 이 작용력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사주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십성의 그 부분적인 것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비견급제는 본능계로서 형제, 친구, 동료, 경쟁자, 고집, 승부욕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은 올리고,
다음은 식신상관은 감성계로서 여명의 경우 자식에 해당됩니다. 이 식상이 이 사주에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식신상관이 일을 해서 재성을 만들어내는 재성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 편제는 이제 오늘 강의할 거는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정제 편제는 수령계라서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일을 한 결과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 편제는 육친으로서는 아버지가 해당이 되고, 여명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해당이 됩니다. 정제는 월급 같은 고정적 수입을 말하고, 정제는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편제는 투지성, 투기성, 일확천금을 의미하고 형제 등을 말합니다. 편제가 발달되면 가무와 풍류를 즐깁니다. 또 다음은 정관편관은 자율계를 의미합니다. 관성은 남명에게는 자식이 해당이 되고, 직장, 명예, 참을성이나 자율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은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준법 정신이 강하고 융통성은 좀 부족합니다. 편관은 명예나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책임감, 조직 생활을 잘합니다. 정인 편인은 생각 사고계로서 모친을 의미하고 공부, 문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은 안정적이고 지성인 풍모를 가집니다. 정통 학문에 잘합니다. 편인은 사람이 좀 외골수적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예술 등에 대해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신비적 학문에 좋아합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할 재성에 대해서 정제, 편제의 공통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재성은 일간이 신강하고 재성이 왕하면 재물이 좋습니다. 일간이 신강해야 재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신강하지 않고 신약하면 재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재성을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 재물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재성이 튼튼하면 관성운이 좋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재성은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재성이 튼튼하면 관성이 운이 좋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왕한데 재성이 약하면 재물 쟁탈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간 옆에 비겁이 한 개, 두 개나 더 있으면 재물을 많이 벌어들일 경우,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경우에도 이 비겁들이 일간이 돈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이 비겁들이 재물을 먼저 가져가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군비겁쟁제라고 합니다. 인성이 용신인 신약사주에서 운에서 재성이 올 때 재물을 탐한 결과 인성이 망가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약사주가 재물을 갖다가 탐하다가 보면 재물을 탐한 결과 내 인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밝히다가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을 탐하는 것보다는 인성이 무엇입니까? 공부 아닙니까?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인성이 재물을 탐하는 것보다는 인성을 공부를 해서 인성을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공부는 무엇이냐면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이런 내 나름대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스킬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 인성이 강화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재물을 취득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다 신약사주가 비거분에 발복한다. 이것은 그러니까는 신약사주는 재성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제다 신약사주는 비견급제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강해지지요. 그러면 이 신강해질 때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성정종 살중중하면 건강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살이라는 거는 팽관인 살이라는 거는 이 살은 일간을 죽이려고 하죠. 극하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재성이 예를 들어 중승하면 사주에 재성이 2개나 3개가 발달되어 있으면 살을 갖다 팽관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살의 기운이 강성해져서 일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을 다음 편제입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습니다. 같은 거 이거는 그림에서 다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편제는 계산이 빠르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입니다. 통이 크고 투기성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통솔력이 있고 사업수완 경영 능력이 우수합니다. 가무와 풍류를 즐기고 봉사로 기부금에 호합니다. 시상 1위 편제 또는 시지 1위 편제이면 재물운이 좋다. 이것은 잘 모르실 건데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시주에 시천간에 편제가 있거나 시지에 편제가 있으면 재물운이 좋다. 부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정제는 봉급, 급여 등 고정된 수입을 말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이과계통이나 의료계통으로 적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숫자의 정확성이 있어서 금융계통에 유리합니다. 남명의 정제가 용희신이면 부부가 화목합니다. 정제가 남명의 배우자를 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명의 정제와 정관이 고르면 자식과 처덕이 좋다. 이거는 정제는 배우자를 뜻하고 정관은 자녀를 뜻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사주에 재성이 태가하면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것은 원래 일간이 재성을 극하는 것이지만 극하는 일간이 아주 약하다 보면 재성이 강한 재성이 거꾸로 일간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 비거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편관입니다.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같습니다. 책임감, 결단력,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조직 생활을 잘합니다. 건의식이 강하고 반항적 기질이 있습니다. 이론과 타협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공격적 경쟁심리가 강합니다. 편관이 용희신이면 승진의 행운이 됩니다. 이 편관이 승진의 행운이라는 것은 승진이나 시험 운을 볼 때는 관성의 동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 행운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일간이 약한데 편관이 강하면 건강이 좋지 않다. 편관이 강하게 일간을 내리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명의 관살이 혼잡하면 정조관념이 약하다. 이것은 여명 관성은 여명한테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으면 남자가 2명, 3명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이 태가하면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거는 관성이 일간을 강하게 극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관입니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릅니다. 정직, 근면하고 성실, 준법 정신이 강하고 원리 원칙적입니다. 원리 원칙적이다 보니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지식합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강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킵니다. 지직, 승진, 표창 등 명예를 얻게 합니다. 신강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왕하면 사주가 좋아집니다. 재성은 재물이고 관성은 직장이니까 사주에 재간이 왕하면 직장과 재물이 왕하니까 좋은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인입니다. 편인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같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성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교와 신앙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비적 학문에 관심이 많고 영감, 직감이 뛰어납니다. 특정 분야의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외골수적인 학문, 법, 의료, 그림, 예술, 음악, 활인 등 베토벤이나 고호 등 같은 특이한 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비밀이 많습니다. 폐인이 태가하면 식신을 다치게 합니다. 폐인 도식입니다. 인성이 태가하면 모친의 보살핌이 지나쳐 자녀의 발전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도 망하게 되고 어머니도 망하게 되는 노자멸자 사주가 됩니다. 폐인이 태가하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여명의 인성이 태가하면 식상을 극해서 자녀를 두기 어렵습니다. 인성용신의 신약 일간이 재성운에 재를 탐하다가 인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탐재 개인이라고 하는데 돈을 탐하다가 본인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원국에 관성이 있으면 매나 인성이 보존된다. 이것은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정인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릅니다. 생각이 깊고 정통학문적 탐구력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영수 우리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필력이 좋고 학문연구 교육자로 성공합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지성인 풍모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재물보다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인성이 많은 신강일주는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주면 좋습니다. 인성용신의 신약일간 탐재개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모자멸자사주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십성 공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이 십성 공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십성을 익히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